솔직히 말해서 이 골목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어둡게 살았는데 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불빛이 되주지 않을까. 제가 나고 자란 이곳 충남 홍성의 골목은 마을 주민들의 말처럼 오랫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떠나야 할 곳, 누군가에겐 잊혀진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곳에 다시 환하게 불을 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로컬로 내려온 가장 큰 계기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에 가까워진다는 걸 느꼈을 때, 뭐 그럴 때 내려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으로의 귀촌은 보통 은퇴 후에 하는 거다라고 어른들은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저는 약간 청개구리 성향이 좀 있어서 오히려 내려가서 내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기점으로 다양한 상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좀 야망이 있어요. 제가 마주한 그들의 뜨거운 시선은 어두컴컴했던 골목을 푸르른 새봄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좀 무지막지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곡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주도 그리고 노랫말도 한 줌의 먹구름 없이 좀 밝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의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그 청춘들이 이 노래의 에너지를 받아 꺼진 골목을 켤 수 있는 멋진 결과물들을 또 만들어내길 바라봅니다. 자 이제 달릴 준비를 찾아온 새봄을 빌려 잡힐 수 없이 뛰어볼까. TVN 충남교통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그대여 이 골목에 봄을 켜줘. 불안하지만 반짝이는 청춘의 한복판에서 이들이 직접 쓰고 노래한 우리의 이야기. TVN 충남교통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그대여 이 골목에 봄을 켜줘. 저는 오늘 이 당찬 그대들과 함께 길을 나설 조현민입니다. 저 아직 청년 맞죠? 젊어요. 제가 어릴 적 뛰어놀던 이곳 골목들은 늘 사람 소리로 시끌벅적하고 온기가 가득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마주한 골목의 풍경은 참 적막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충남에만 인구 감소 지역이 9곳이나 될 정도로 현실은 차가운데요. 시든 골목이라는 말이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뼈아픈 지표로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차가운 현실을 깨고 직접 골목에 스위치를 올린 당찬 청춘들이 있습니다. 꺼진 가로등 밑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가는 청춘. 그대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TVN 충남교통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그대여 이 골목에 봄을 켜줘. 지금 환한 불빛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경주마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제가 소진이 됐어요. 아마 많은 청년들도 비슷하겠지만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욕심이 가장 컸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하면서 만들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로컬로 내려온 가장 큰 계기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의 삶 대신 주체적인 삶을 찾아 내려온 청년. 충남 예산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 배달하는 남자. 박상준 씨의 이야기로 본격적인 문을 열어봅니다. 이곳 충남 예산군 봉산면의 한 골목에선 이른 아침부터 정적을 깨우는 아주 특별한 알람 소리가 상준 씨의 하루를 깨운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새소리 날 때 또 봄이어가지고 제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새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야, 청량한 이 새소리 듣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저도 참 좋아합니다. 연고도 없는 빈 골목에서 홀로 일을 꾸려나간다는 게 새소리와 함께 맞이하는 아침처럼 늘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낯선 청년을 바라보는 동네 어르신들의 시선 역시 걱정 반,
우려 반이었을 텐데요. 하평리 마을 어르신들은 저를 애기라고 부르고요. 제가 30대 중후반이 이제 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최연소 세대주일 것 같아요. 그거 돈 돼?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사업적으로만 보면은 여전히 어려움은 많습니다만은 그걸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준 씨의 눈에 비친 이 마을은 어르신들의 기억이 머물러 있는 거대한 기록관이자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보물지도였습니다. 대부분 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제가 24년도에 내려왔는데 한 해 한 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마을을 기록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도 생기고요. 마을에 대해서 마을 주민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늘 그냥 그렇게 불려왔으니까, 늘 해왔던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야기나 역사가 너무나 매력적인 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원래 이 예산 사람 인심이 예당 저수지만큼 넓고 깊습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만난 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보세 저체. 그냥 재밌다, 신명 난다, 야 신나네 이런 거 원하는 거죠. 어르신들한테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이런 거 하네? 하는 거 자체가 재미있게 느껴지나 봐요. 뭐 잔치 하나벼? 하면서 들어오시거든요. 소소한 잔치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가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막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보고 오늘은 또 탈춤까지 그렇게 하시니 얼마나 좋아. 행복하죠. 즐겁고. 인생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어울려 웃고 즐기면 그게 바로 인생의 진짜 봄인 거죠. 상준 씨는 수천 번을 되물었답니다. 내가 왜 굳이 예산까지 와야 하는가? 관광사업자의 핵심은 이 지역을 보여줄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절대 없고요. 지역의 도움을 받고 지역과 함께 만들어 가야만 그 관광 콘텐츠가 매력적이고 소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텅 빈 점포와 좁은 길만 보인다는 예산 원도심. 하지만 상준 씨의 안내를 따라 걷다 보면 죽어있던 골목들이 하나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곳은 예산에 요즘에 최근에 가장 핫한 명소죠. 앞에 보시면 예산 도심을 걷고 그 역사를 연극으로 즐기는 시간. 그저 낡은 풍경인 줄 알았던 길목마다 그대의 새로운 시선이 더해지자 마을 전체가 신명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예산 읍내를 그냥 원도심을 그냥 걸어 다니시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세요. 뭐 빈 점포들도 많고 길도 좁고 막 차들이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고 혼란스럽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구경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원도심 투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투어가 끝날 때쯤에는 공통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 지역일지 몰랐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저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역을 구경하는 걸 넘어 어르신들과 함께 탈춤을 추고 소소한 잔치를 벌이는 일. 적막했던 골목에 다정한 온기가 채워지자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환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자, 상준 씨가 켜놓은 이 기분 좋은 불빛을 따라 이번엔 또 다른 색깔의 봄을 일구고 있는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거대한 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데요. 적막했던 풍경을 밀어내고 파릇한 봄을 키우고 있는 또 한 명의 청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잎을 일정 높이로 잘라주고 이런 죽은 잎 같은 거를 잘라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식물들은 이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작업을 신경 써서 해주는 만큼
이제 결과물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저희도 작업을 합니다. 아래 위로 바쁘게 움직이며 죽은 잎을 솎아내는 저 야무진 손길 좀 보십시오. 스마트팜 온실에서 오이 농사에 푹 빠져있는 청년 농부 허다하십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 농사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5시 반에 눈을 뜨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오이 때문이라네요. 오이 나무가 나를 필요로 한다. 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면 전 진짜 안 움직여요. 네. 오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늘 시작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늘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오이 나무가 나를 필요로 한다. 이거 뭐 거의 오이 엄마입니다, 엄마. 사실 다나 씨는 농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전공은 건축 전공해가지고 건축 환경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습니다. 남의 건물을 연구하던 직장인이 이거 건물이 아니라 내 인생 멋지게 설계 한번 해보자. 로컬로 와서 자신만의 스위치를 켠 겁니다. 그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건축을 전공한 저한테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 스마트팜 공사 중에 있고요. 올해 한 9월에는 공사가 끝나서 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여기가 바로 그 현장이군요. 떼역변 밑에서 먼지 펄펄 마셔가며 공사판을 지키고 서 있는데 눈빛만큼은 아주 매섭습니다. 올해 가을이면 이 거대한 철골뼈대 위로 초록빛 기적이 펼쳐진다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떻게 판매할지, 뭐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착착 계획대로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에 가까워진다는 걸 느꼈을 때, 뭐 그럴 때 내려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재배에, 판매에,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까지 혼자 다 관여를 한다는데 남들이 다 하는 뻔한 농사는 재미없답니다. 스마트팜의 완전 새로운 장르를 보여주겠다는데 이야, 이 청년 야망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뭔가 일에 집중하는 저를 항상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재배만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재배와 그리고 판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시스템 문제, 뭐 자동화 이런 것까지 제가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더 꿈이 커지고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누군가한테서 너는 네 삶의 만족도가 몇 %야?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한 85% 정도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저는 이 길이 저한테 맞는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자란 15%는 조만간 오이 대박 나서 통장 잔고가 채워줄 겁니다. 이 길 위에서 스스로 행복의 문을 활짝 연 그대여, 당신의 내일이 참 눈부십니다. 스마트팜 하면 떠오르는 그런 작물, 흔한 작물들 말고 특별한 작물들을 도전하고 싶어요. 자, 다나 씨가 온실 속에서 키워낸 이 싱싱한 초록빛 기운을 듬뿍 받아 가지고 이번엔 냄새부터 기가 막힌 또 다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홍성 홍고통, 홍성고등학교로 통하는 길을 줄여서 홍고통. 저는 이 홍고통을 고등학교 3년 내내 다녔습니다. 홍성 홍고통 골목으로 가보니까요, 이야, 뜨거운 불판을 선택한 그대가 기다리고 있네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사람들이 마실 때 나오는 그 울림 있잖아요. 딱 먹자마자 이렇게 하시거든요. 좀 자연스러운 맛있다는 반응을 보일 때 가장 도파민이 터지고요.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내놓고 손님이 맛있게 드시는 그 짧은 순간의 감탄사.
진표 씨에게는 그 어떤 보상보다 달콤한 행복이자 인생의 원동력입니다. 찰진 소리, 치덕치덕대기도 하고 되게 자기들끼리 엉겨 붙어서 되게 쫀쫀하게 뭉쳐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되면 이제 그 앞으로가 다 보이거든요. 차가운 기계 부속이 맞물리는 소리보다 고기 냄새 펄펄 풍기는 이 찰진 수제 소세지 반죽 소리가 더 좋다는 남자. 홍성 홍고통 골목의 전진표 씨입니다. 고향이 아닌 외지에서 창업을 결심할 땐 주변의 만류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말리죠. 왜 가냐. 사실 저는 전공이 기계공학이어서 그냥 취업해서 하면 되지 왜 힘든 길을 가냐. 말리는 사람 반, 응원해주는 사람 반인데 두고 봐라 막 이런 마음들 같잖아요 보통. 그 마음으로 이제 밀어붙였죠. 사실 제가 홍성에 오겠다라고 한 것보다는 창업을 해보겠다는 용기였거든요. 자연스럽게 홍성에 녹아든 거고. 그 용기가 닿은 곳은 지역의 숨은 매력이었습니다. 광천의 명물 토굴새우젓을 마주한 순간 진표 씨의 머릿속엔 기막힌 조합이 스쳤습니다. 쌍! 홍성이 이렇게 잘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건 내가 긁어줘야겠다라는 이유였고요. 특히 광천 토굴새우젓을 활용한 얘기는 새우젓과 돼지고기 되게 잘 어울린다고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세지 조합인데 딱 걔를 좀 새우젓 소세지에 담아내야지 해서 돼지고기와 새우젓과 마늘종을 쫑쫑 썰어서 넣었습니다. 쫀쫀하게 뭉쳐지는 반죽처럼 진표 씨의 진심도 이웃들과 단단하게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 뒷다리살 8kg랑 지방 2kg 이렇게 한 세트 한 거 한 3개. 전진표 대표가 너무 대단한 게 매주 매월 늘어요. 뒷다리살이 하부위라고 해서 선호하지 않는 부위예요. 퍼가기도 하고 저도 이 다리가 좀 쌓여서 걱정이 있었는데 좋은 고기 소비하고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해서 유통 과정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외지에서 온 청년의 성공이 혹시나 기존 상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청년이 밝힌 가게 불빛이 골목의 어둠을 밀어내자 이웃들이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게 안정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좀 시기 질투 받으면 어떡하지? 변했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 들을까 많이 걱정을 했고 조심을 했는데 그 부분을 많이 해소시켰던 부분이 여기 주변 상인분들이 너가 와서 너무 좋다. 동네가 살아나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뢰를 했구나.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함부로 판단을 한 거니까요. 해가 지면 금세 깜깜해지던 홍고통 골목. 옛날엔 여기 진짜 불이 안 꺼졌었는데 이제 이곳에는 방 한 칸을 비추는 작은 촛불 같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진표 씨는 이 작은 불빛을 시작으로 골목 전체가 다시 환해지는 기분 좋은 내일을 그려나갑니다. 여기 홍보통이 완전 깜깜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촛불 같은 매장 분위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방 하나에 작게 켜진 촛불 같더라고요. 멀리서 제 매장을 보는데. 그래서 홍보통을 밝히고 있는 가게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싶고요. 소세지 반죽을 만지는 손, 그 손끝에서 시작한 온기가 숨죽였던 골목을 다시 기분 좋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대여, 당신이 켠 작은 촛불이 있어 이 골목의 봄은 참으로 따뜻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 근육도 너가 먹일 거야. 맛있는 음식을 먹어 과거에 오래 먹을 수 있게. 나만의 공연장을 만드는 게 제 꿈이기도 했고 무작정 극장을 만들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만들어지고 나서는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 설레는 느낌? 무대 위 조명이 켜질 때 그 전율! 소름 돋아. 그 설렘 하나로 홍성 원도심에 작은 극장을 세운 사람을 만납니다. 문화예술단체 나빌레라의 이정빈 대표입니다. 조용하던 골목에 60석 규모의 작은 극장을 꾸미고 힘차게 문화의 스위치를 올린 건데요.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지방에서 브로드웨이를 한번 가보자. 그런 자신감을 북돋아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공통적인 멘트가 있었어요. 그냥 서울을 안 가도 되겠다. 대학로 못지 않다. 라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 위안이 됐죠. 자존감도 올라가고. 하지만 현실은 무대 조명처럼 늘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화려한 날갯짓을 꿈꾸던 나비에게도 혹독한 겨울은 찾아왔는데요. 예술단체 이름에 담긴 나비의 의미가 유독 무겁게 다가왔던 시기. 정빈 씨는 깊은 고비를 맞았습니다. 저희 나빌레라 의미가 나비와 같다거든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99% 다 죽는데 그 애벌레는. 근데 그게 예술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만두기까지 생각을 했던 때였죠. 이제 지방에서 내가 공연으로 가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5년차 때 그 고비였던 것 같아요. 지금 공연장을 좀 정리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완전 정리하는 거라고는 의미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 잠시 후퇴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빈 씨는 다시 날아오르기 위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고비는 있었지만 그가 이 골목에 남긴 불빛은 선명했습니다. 60명의 관객이 꽉 들어찼던 그날의 감동, 이웃들의 박수는 이 잠들어 있던 골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야, 이 다 쓰러져가는 골목에 60석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60명이 꽉 채워가지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와, 여기 골목이 뭔가 잘 되려나 보다. 그 공연장 하나가 뭐라고 지역민들에게 활력, 이 홍성급 원더십이 활력을 줬구나. 잠시 숨을 고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빈 씨의 심장은 여전히 무대를 향해 뜁니다. 나비가 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을 알기에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 날아오를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면 다만만 계속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화를 봤을 때 그 배우들의 청운대학교에 있는 예술 졸업생들이 단 한두 명이라도 남아서 저처럼 이제 예술 단체를 만들고 예술을 좀 실험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청년 예술가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나 홀로 성공하는 브로드웨이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일구는 로컬의 무대. 정빈 씨는 이제 공연 그 자체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청운대학교 후배들과 아주 커다란 판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홍성의 대표 축제인 홍성 역사인물축제의 무대를 준비하며 밤낮 없이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연습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 공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달려가 봅시다. 자, 구호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자, 성성군 화이팅! 이 로컬에서 만든 작품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고 공연으로 증명해야죠. 작품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되게 두근거리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공연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이게 막 다른 거예요. 공연만 하면 아직도 힘이 솟아서 밤을 샐 수도 있어요. 숨죽이고 있던 골목을 다시 숨쉬게 하는 건 어쩌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정빈 씨의 가슴속에서 멈추지 않는 이 뜨거운 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정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글자 아름답고 자유로운 우리의 글자. 프로인 것 같은데요? 프로가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 그리고 정빈 씨의 뜨거운 두근거림이 있는 한 이 골목의 법은 이미 켜진 것 아닐까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그대여, 당신의 진심이 바로 이 골목을 깨우는 가장 환한 등불입니다.
TVN 충남교통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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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이 골목에 봄을 켜져. 아니 아들 얘기하고 거기서 살면 자기가 숨이 막히고 살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골로 가서 너무 걱정해. 잘 다니다가 회사 잘 다니다가 뭔가 한다고 오니까 막연하잖아요. 진짜 남편하고 나는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뭐 해 먹고 살까 진짜 그런. 아유 그럼요. 어머님 근데 이제 상준 씨 일하는 거 보니까 걱정은 좀 내려놓으셨죠? 대견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칭찬도 많이 하고 이제 걱정 안 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애기나 생겼으면 좋겠어. 자랑하고 화이팅. 아이 대견하다고 칭찬하시다가 마지막에 미션을 주시네요. 상준 씨 들었죠? 어머니의 걱정은 끝났어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화이팅! 잠잠했던 골목에 청년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 발걸음을 다시 채워넣는 일이었는데요. 청춘들이 만들어낸 이 기분 좋은 북적임은 동네 상인들과 이웃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골목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온다고 그러길래 왜 하필 이런 골목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나 싶었는데 젊은 청년들이 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활기가 차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야 농촌도 이 늙은이만 산다고 않고 농촌이 노령화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살지. 도시에서 살다가 왜 시골로 오나 했더니 오늘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우리는 어둡게 살았는데 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불빛이 되주지 않을까 이런 믿음에 갑니다. 어르신들의 가슴에 가만히 내려앉은 청춘이라는 불빛. 단어가 참 따스하고 뭉클합니다. 청년들을 향한 고마움과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데요. 충남을 찾은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기분 좋은 봄바람을 불어넣는 건 아주 분명해 보이네요. 야 상준아 잘했다. 고맙다. 항시 머릿속에 생각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해가 가요. 시골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온 것 같아. 꼭. 어르신들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격려를 자양분 삼아 이젠 그대들이 켠 스위치의 불빛들이 한데 모여 함께 기적을 일구는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전 충남 보령에서 스마트팜 운영하고 있는 그린몬스터즈의 서원상입니다. 원상 씨는 본래 보령이 고향인 청년인데요. 지금은 보령시 천북면에서 아주 앙증맞은 미니 오이를 키우며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물들이 쾌적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꾸미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농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농부의 오랜 아주 오랜 감으로 짓는 건데 스마트팜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뭐 전통적인 농업이라고 하면 이제 좀 감대로 이제 농장주가 이제 감을 가지고 이제 농장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감보다는 이 정량적인 값을 가지고선 제어를 하고 농장 운영한다고 보시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제 농장주가 공부를 하고 관리를 해야겠죠. 네. 아, 무작정 흙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정밀한 수치를 공부해야 하는 똑똑한 농사군요. 하지만 원상 씨가 처음 보령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주변에 이런 최첨단 유리 온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보령에서는 제가 처음 스마트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멘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이 관련해 가지고는 스마트팜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깨우쳐 가지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움직였어요. 아무도 없으면 뭐 내가 멘토가 되겠다. 이야, 이 든든한 포부 좀 보십시오. 하지만 거대한 유리 온실이 떡하니 들어서고 젊은 청년이 오이 키우겠다고 하니까 동네 터줏대감 어르신들 눈엔 얼마나 신기하고 낯설었겠어요.
우선은 마을 주민분들은 의아하신 게 이게 뭐냐고, 뭐 하는 농사 짓는 거냐, 이런 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다 신기해하셨고요. 왜 그러면 온실 자체도 크고 또 유리온실 형태고다 보니까, 그리고 오이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오이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을에 이제 이런 게 들어섰다고 하셔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저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많은 청년들 오게끔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예. 원상 씨, 그 약속 정말로 지키셨네요. 이제는 어느덧 스마트팜 오이 전문가로서 함께 오이 농사를 하러 또 다른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혼자 걷던 외로운 길에 이제는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이 줄줄이 뭉치기 시작한 건데요. 우리가 되어 일궈낸 일터는 과연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까요? 처음엔 저 혼자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저 포함해서 한 11농가 정도가 지금 온실을 지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생산되는, 그러니까 1,400평에서 생산되는 오이의 10배가 생산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자 지금 이제 모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충남이랑 보령시에서 그 클러스터를 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 사업도 받은 상태입니다. 와, 생산량이 무려 10배나 뛰다니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계가 척척해주는 최첨단 스마트팜이라고 해도 매일 똑같은 일상을 홀로 버텨내야 하는 그 농부의 삶,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한 작업이죠. 저희가 단지화한 것도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게, 청년 농업인들이 농장을 하면은 보통 이제 시작을 하면 20년, 30년, 40년을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똑같은 루틴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괴롭거든요. 그 괴로움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돌파하는 방법을 이제 단지화하고 조직화하는 걸 통해 가지고 풀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뭉치니까 더 큰 희망이 보이고, 혼자서는 꿈도 못 꿀 무궁무진한 시너지가 팡팡 터져 나오나 봅니다. 같이 발을 맞추며 걷는 함께의 마법. 혼자 할 때는 그 하나만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같이 하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더라고요. 예. 잃을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너지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같이 일하면 1+1이 2가 아니고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걸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혼자일 땐 하나만 할 수 있었지만 여럿이 뭉치니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든든한 청년들이 이제는 오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이 농촌 마을을 위해 아주 기특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온실을 짓고 나면은 거기서 우리가 소득이 발생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우리 마을에 먼저 도입될 수 있게끔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오이 농사를 했지만 나중엔 결국은 이제 오이 농사가 그 농산업 자체 말 그대로 산업이 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을 위한 상생 사업에 농업을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큰 그림까지 그 누구보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꽉 쥐고 계십니다. 그 전엔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그리고자 하는 걸 제가 대신 그려준 느낌이라고 했다면 지금 현재는 제 그림 제가 그리는 느낌? 네, 그래가지고 뭐 일 하나가 하더라도 이제 추진하고 하나씩 결과물 냈을 때 바로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만족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도화지에 나만의 그림을 착착 그려나가는 행복. 원상 씨의 미소가 오잇꽃보다 더 활짝 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향상점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도재현입니다. 네, 저는 기타를 연주하는 박예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취향상점에서 드럼 연주하는 강정혜입니다. 베이스의 주지호입니다. 아무래도 일상의 소음들이 담기는 만큼
저희의 곡도 일상의 얘기를 담고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친구가 나에게 보내는 응원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충남에서 오래 활동해온 만큼 지역의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아시겠지만 충남에는 멋진 청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청춘들이 이 노래의 에너지를 받아 꺼진 골목을 켤 수 있는 멋진 결과물들을 또 만들어내길 바라봅니다. 네, 이 새봄은 여러분들께 찾아오는 행운이길 바라는데요. 날씨와 상반되게 세상의 차가움 속에서도 늘 당신을 응원하는 따뜻함과 뜨거움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며 당신에게도 행운이라는 의미의 새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대들이 함께하니 골목이 더욱 환해집니다. 자, 이렇게 함께라는 든든한 연대는 농촌을 넘어 쇠락해 가던 원도심 골목마저 아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홍성으로 가보시죠. 밤만 되면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던 홍성의 한 골목에 반짝이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요. 흩어져 있던 청년 창업가들을 하나로 모아 이 조용한 골목을 무려 우리나라 최초의 로컬 스타트업 빌리지로 조성하겠다고 나선 기획자가 있습니다. 거대한 집단지성의 배를 이끌고 있는 김만희 대표를 만났습니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남 홍성에서 로컬 창업가 커뮤니티 집단지성을 운영하고 있는 김만희라고 합니다. 사실 로컬 창업자들이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식 같은 거는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 친구들이 도시에서 사는 거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연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로운 창업가들의 손을 붙잡아 줬군요. 홀로 맨 땅에 헤딩하던 창업가들에겐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5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잘 늘어나고 있고요. 외지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지역의 토박이 청년들도 많아요.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그대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였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청춘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과연 일터의 풍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달라진 게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저희가 뭐 행사업체는 아니지만 지역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크루가 디자인하는 친구도 있고 실제로 매대를 나올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또 그 친구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나오면 내 팀이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움직일 때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일의 범위나 일의 임팩트 자체가 달라져서 그게 수익이랑도 바로 또 연결이 되고요. 그대들이 함께하니 골목이 더욱 환해집니다. 그런데 이 집단지성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약속이 있다고요. 창업하고 난 다음에는 지자체에 큰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저희 집단지성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역의 이 관계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만 성장하는 건 사실 지속 가능성이 오히려 없거든요. 반짝 빛나서 또는 저희 회사만 돈 벌고 지역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한테도 좋지 않고요. 이 묵직한 진심이 골목길에 고스란히 스며든 덕분일까요?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는 거는 골목에 차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저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첫 번째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나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골목의 모습이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고 있구나. 그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바뀌어서 와르르 사람이 몰렸다 빠지는 것보다 서서히 우리만의 힘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역의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소한 작은 골목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골목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골목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짝 유행으로 떴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골목의 주역인 마을 주민과 손잡고 소소한 문화를 채워나가는 진정한 변화. 요즘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김만희 대표를 특별히 부르는 애칭이 있다던데요. 초반에 청년이라고 했죠. 청년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다가 최근에 이거는 이렇게 장난은 아니고 자꾸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제가 그런 건 진짜 아니고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우르르 움직이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청년 회장 같은 느낌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분하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뭔가 저 친구들이 와서 지역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참 감사하죠. 회장님, 우리 김 회장님. 고마워서 부르는 기분 좋은 애칭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말하는 사람 부끄러우니까. 어르신들이 이토록 청년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김 대표가 가진 묵직하고 단단한 철학이 골목에 진심으로 전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진정성을 제일 중요로 하거든요. 근데 지역에 대한 진정성, 지역의 사람과 지역의 자원과 지역의 무언가를 도구로 삼지 않는 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내려온 친구 중에 지역분들을 대하는 마음이나 지역의 자원을 대하는 마음, 자기의 상품을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너무 저보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을 그저 돈벌이 수단이나 도구로 삼지 않는 진짜 진정성,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컬 창업에 뛰어들려는 수많은 그대들에게 따끔한 이정표 하나 세워주시죠. 사실 로컬 창업이든 도시 창업이든 창업이잖아요. 내 일을 한다는 거 도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도 아직 초보 사업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왜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도시의 삶이 힘들어서요 라고 답이 나오는 순간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힘든 건 매한가지로 다 힘들잖아요. 다들 바쁘고. 힘들어서 새로운 도피처를 찾는 거라면 사실 창업은 더더군다나 더 많은 결심과 되게 많은 시련과 기회를 가장한 시련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굳건해야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게 굳건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내가 이 힘든 길을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단단한 본질과 굳건함. 그것이야말로 험난한 로컬의 시련 속에서도 나만의 스위치를 올려 골목을 환하게 밝히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분들만 계시니까 좀 암치도 삼촌이 진짜 저번에 오시고 난 뒤로는 마을이 진짜 너무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이렇게 막 뮤지컬도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나는 별거 아닌 줄 알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시골이 와서 젊은 분들이 와서 이런 연극 같은 거 하니까 너무 좋지요. 자, 이렇게 나만의 스위치를 켠 청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대가 되어주었습니다. 혼자라면 거칠고 외로웠을 길이지만 함께 발을 맞추어 걸었기에 캄캄했던 골목마다 찬란한 봄 기운이 차오르고 있는 거겠죠. 간절히 외쳤던 그대들의 꿈속에 따뜻한 계절이 불어왔고 골목 구석구석 어느새 살며시 핀 초록잎들은 꼭 우리 주인공들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새 봄은 시작이야. 이 단단하고 찬란한 진심이 살아있는 한 충남의 모든 골목은 매일매일이 눈부신 봄날일 겁니다. 함께하는 청춘들의 앞날을 뜨겁게, 아주 뜨겁게 응원합니다. TVN 충남교통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그대여 이 골목에 봄을 켜줘. 이번 다큐멘터리의 타이틀곡 새봄은 충남 음악창작소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로컬 청년 뮤지션 밴드 취향상점이 직접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함께 들으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봄날의 스위치를 켜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기획 김보람, 연출 안상희, 정희석, 음악 취향상점, 글 이혜정, 나레이션 조현민이었습니다. 지금 킬까? 응, 지금 켜봐. 켜졌다. 깜짝 갈색 피어났잖아